자,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별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죠. 하지만 오늘은 한 걸음 물러나서 훨씬 더 큰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 회사에서 진행 중인 수많은 프로젝트들, 과연 이 프로젝트들이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성공해도 그게 곧 비즈니스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 겁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모순적인 상황에서 시작해서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실제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 여기서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본 뒤에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전투에서는 이기는데 전쟁에서는 지는 경우. 이거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 팀이 맡은 프로젝트들은 다 예산 안에 일정 맞춰서 아주 훌륭하게 끝냈는데 이상하게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려던 방향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말입니다. 자, 이 답답한 역설을 풀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별 프로젝트라는 나무만 쳐다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숲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프로젝트, 프로그램, 그리고 포트폴리오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입니다. 가장 기본 단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명확한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딱 정해진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내면 임무가 완수되는 말 그대로 일회성 과업입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연관이 깊은 프로젝트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꾸러미라고 보시면 돼요. 왜 묶냐고요? 따로따로 할 때보다 같이 모아서 관리하면 훨씬 더 큰 시너지,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 역시 목표가 달성되면 끝나는 한시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담는 가장 큰 바구니,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건 회사의 전략적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가장 상위 레벨의 개념이에요. 이 안에는 서로 관련 없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포트폴리오는 한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된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먼저 범위를 한번 볼까요? 프로젝트는 아주 좁고 한정적이지만 포트폴리오는 조직 전체를 아우르죠. 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물에서 시작해서 시너지를 내는 이익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전략적 목표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차이, 바로 기간입니다.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언젠가 끝이 나지만 포트폴리오는 비즈니스가 계속되는 한 영원히 관리되는 거죠. 리더의 시선은 바로 여기 이 포트폴리오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론만 들으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을 수 있으니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훨씬 더 명확하게 와 닿으실 거예요. 여기 자동차 부품 회사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회사의 자동차 전자부품 사업부 전체가 하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사업부의 전략적 목표는 당연히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A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신형 전기차에 들어갈 부품 10종을 한꺼번에 수주했다고 해봅시다. 이 10개의 개발 과제는 신형 전기차 부품군 개발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관리하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개발되는 각각의 센서, 디스플레이, 제어 장치 하나하나가 바로 개별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구조가 그려지시나요? 자, 그럼 반대로 이 전략적인 그림을 맞추는데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유명하면서도 또 아주 뼈아픈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때 하늘 위의 호텔이라 불렸던 에어버스 A380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인데요. A380 개발은 프로젝트 관리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야말로 완벽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정해진 예산, 약속한 일정, 그리고 엄청나게 까다로운 품질 목표까지 모두 달성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정말 박수 받을 만한 대단한 성취였죠. 하지만 말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항공시장의 트렌드가 대도시 허브공항을 오가는 대령 수종에서 중소형 도시를 직접 잇는 점대점 방식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걸 잊지 못한 겁니다. 결국 비즈니스적으로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조기에 단종되는 비운을 맞게 되죠. A380의 사례는 바로 이 말, 혁신의 대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의 이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프로젝트 목표의 달성이 곧 비즈니스의 성공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잘못된 일을 아주 올바르게 하는 것과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A380은 전자의 비극적인 예시가 되고 말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지휘하는 경영진, 바로 여러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을 넘어서 프로젝트의 전략적 후원자, 즉 스폰서가 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관리자와 경영진 후원자의 초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걸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프로젝트 관리자가 어떻게, how 이 일을 주어진 시간과 예산 안에 해낼 것인가 여기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같은 경영진 후원자는 왜, why,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하나하나의 성공을 넘어 전체 포트폴리오와 우리 비즈니스의 성공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단순히 보고서에 사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의 전략이라는 큰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방향을 잡아주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로막는 조직 내부에 보이지 않는 벽들을 직접 깨부숴주는 조직적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서 간에 해묵은 갈등이 있다면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풀어주고 프로젝트 팀에게 일정이 얼마나 남았나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의 5년 뒤 미래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나를 물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경영진의 진짜 핵심 임무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프로젝트는 회사의 원대한 전략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실행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더 이상 개별 프로젝트라는 나무 하나하나의 성장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숲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고 가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핵심을 담아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조직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개별 나무들이 모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던 바로 그 숲을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리더십은 추상적인 전략을 살아 숨쉬는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